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자기장의 신기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즈마, 즉 자기유체역학에서의 운동방정식을 배운 적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 힘 혹은 자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식인 앙페어 법칙을 잘 활용해주면 이렇게 자기력을 자기장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항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항은 바로 자기장의 장력을 나타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식의 수학적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살짝 휘어서 공률이 생겼을 때 그 자기장이 다시 펴지려는 방향으로의 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력은 자기장이 더 많이 구부러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마그네틱 텐션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자기장이 장력을 지녔다는 말은 좀 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고무줄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후에 그 가운데를 눌러주면 그 고무줄은 다시 펴지려고 하는 장력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자기장도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력을 전개했을 때 자기장의 장력 말고도 이렇게 또 다른 항도 있었는데요. 이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면 여기 뒤에 있는 플라즈마 압력에 의한 힘과도 비슷한 형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압력에 대응되는 자기장 성분을 자기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도 이 자기압력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불균일하다면 자기장이 센 곳은 자기압력이 높고 자기장이 약한 곳은 자기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의 장력을 고무줄에 비유했는데 이 자기압력은 어떻게 보면 고무판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기장의 장력과 압력은 이 플라즈마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파동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무줄 혹은 로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그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서 파동이 생기고 전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 역시 장력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파동이 생기고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파동은 로프의 파동과 같이 횡파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전단 알펜파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압력의 변화 역시 파동을 형성할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소리 혹은 음파가 바로 이 공기의 압력의 진동이 도미노처럼 전달되면서 생기는 파동인데요. 자기장 역시 압력을 지닌다고 했으니 이 자기 압력 또한 도미노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리와 마찬가지로 종파에 해당하고 이것을 우리는 압축 알펜파라고 표현합니다. 음파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자기음파라고도 얘기하죠. 자, 사실 이 자기 압력과 장력은 파동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플라즈마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이 자기장의 압력이 고무판과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고무판이 바로 이런 풍선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선이 공기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풍선을 구성하는 고무판의 압력이 그 내부에 있는 공기압과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 안에 있는 플라즈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플라즈마가 반자성을 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부 자기장이 걸렸을 때 이 플라즈마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이렇게 플라즈마 안에서는 자기장들이 서로 상쇄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압력을 생각해 보면 플라즈마 외부가 자기 압력이 더 세고 내부에서는 자기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기 압력의 기울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내부에 있는 이 플라즈마 압력과 균형을 이뤄서 플라즈마를 뭉쳐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압력이 바로 플라즈마를 뭉쳐두고 가둬놓을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실제 태양의 경우에는 자기장 대신 이렇게 중심을 향하는 중력이 내부 플라즈마 압력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인공태양은 이 자기장이 중력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자기 압력이 플라즈마 가둠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장의 장력은 플라즈마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 장력과 비슷한 고무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고무줄은 과연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불안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고무줄을 잘 활용한다면 이렇게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꽉 붙잡아 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 고무줄을 다르게 활용한다면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그 불안정성을 활용해서 이런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고무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일 수도 불안정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의 압력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핀치라는 아주 초기의 핵융합 장치 컨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핀치란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는 장치인데요.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파란색의 자기장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을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장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 고무줄의 안쪽 방향으로 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전류를 충분히 세게 흘려주면 이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압축시켜서 핵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우리는 이 장치를 Z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Z핀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건물 옥상에 있는 피뢰침에 번개가 치면 여기 사진과 같이 피뢰침이 압축되거나 끊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핀치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랫 방향에 전류가 생겨서 그 피뢰침을 안쪽으로 압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Z핀치는 아쉽게도 많은 불안정성들이 발생해서 현재는 핵융합 장치로 많이 고려되고 있진 않은데요. 이 불안정성이 바로 자기장의 장력에 의한 것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소시지 불안정성과 킹크 불안정성으로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인 소시지 불안정성은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어쩌다가 이렇게 플라즈마의 단면적이 달라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자기장의 곡률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여기 부분처럼 자기장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자기장의 장력이 세져서 더 많이 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압축된 곳은 다시 더 곡률 반경이 작아지게 되고 그럼 이러한 악순환을 거쳐서 결국에는 플라즈마가 뚝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엔나 소시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시지 불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인 킹크 불안정성도 유사한데요. 이렇게 살짝 플라즈마가 구부러졌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밀도가 여기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이때 발생한 자기장의 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러짐이 점점 더 심화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킹크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안정성들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컨셉의 핀치인 세타 핀치를 고안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Z 핀치가 Z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장치라고 했는데 이 세타 핀치는 반대로 이 플라즈마를 둘러싸는 세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기장이 Z 방향으로 직선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플라즈마 바깥에 판을 놓고 이 판에 따라서 세타 방향의 전류를 걸어주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이 플라즈마에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원래도 반자성이었던 플라즈마에 더 많은 반대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플라즈마 외부와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아예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기장이 직선이라서 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력이 발생하지 않고 앞에서의 소시지나 킹크 같은 불안정성이 안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반자성의 플라즈마 성질로 인한 자기 압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타 핀치도 이렇게 양쪽 끝부분이 열려있는 구조라서 여전히 입자들이 핵융합을 하기 전에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토카막이나 스텔러레이터와 같은 포러스 구조의 장치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고무줄과 같이 자기장의 장력도 잘만 활용해준다면 이 불안정성들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은 앞에서의 Z 핀치를 토러스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이 토러스 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고 그럼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폴로이달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때도 역시 Z 핀치처럼 킹크 불안정성이 발생해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구불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토러스 방향으로 토로이달 자기장을 또 추가로 걸어준다면 이 토로이달 자기장의 장력으로 인해서 플라즈마가 덜 부글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장력은 휘어져 있는 것을 펴지게 하도록 작용하니까요. 즉 이 토로이달 방향의 자기장은 토러스 플라즈마를 더 뗀뗀하게 만들어줘서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카막에서 자기장은 토로이달 자기장과 폴로이달 자기장이 모두 존재해서 꼬여있는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배웠는데요. 이 토카막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그 둘의 비율이 많이 다른데 토로이달 자기장이 작은 영역에서는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킹크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자기장의 장력이 플라즈마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혹은 안정화시키기도 하는 걸 배웠습니다. 양날의 칼날인 것이죠. 즉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이 핵융합 장치에서도 결국에는 이 양날의 검인 자기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플라즈마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파동과 그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